현대차 준신축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초역세권이 910만 원 월세 받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세연쌤 안녕하세요. 오늘 은평구엔 어떤 물건 임장 오셨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문의고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세연쌤이 지금 서울 은평구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 좋은 다가구 물건이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한 번도 유찰이 되지 않은 신권 물건이거든요. 물론 유찰이 한 번 되고 나서 입찰을 하셔야 하는 물건이기는 하지만 이세연쌤이 신권을 검색하는 중에 굉장히 물건이 괜찮아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따끈따끈한 신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건 정보 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61246번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8-170번지이고요. 토지 면적은 51평, 건물 면적은 130평입니다. 신권 감정가가요 21억 6,447만 9,100원으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한번 유찰이 되고 입찰을 하셔야 하는 물건이라고 이세연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다가구 건물의 매매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여러분? 이 주변으로 평당가가 4천만 원 이상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평당가 4천만 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요, 매매 시세는 20억 4천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연쌤이 한번 유찰이 되고 입찰을 하라고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다가구 건물은 장점이 굉장히 명확하고 또렷한 물건이거든요.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과 함께 건물 내부 들어가서 한번 보고요, 이 장점 부분 콕콕 집어 드릴 거고요. 이세연쌤 어떤가요? 건물 내부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수익률 분석까지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드리는 거 아시죠? 채널 고정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건물 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세연쌤 이 건물일까요? 아니죠. 오늘 함께 공부할 다가구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짠! 굉장히 좋죠? 너무 좋네요. 네, 건물 내부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제가 미리 좀 들어갔다 왔는데요. 건물 자재도 굉장히 좀 좋은 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의 미래 가치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9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구 수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구 수가 좋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이죠, 팀장님? 수익률이 좋은 겁니다. 맞았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다가구의 고수가 되셨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물이죠. 그럼 19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우리 사랑하는 소님들 굉장히 다가구 물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물건은 지하가 있거든요. 지하가 원룸 4가구, 1층이 원룸 4가구, 2층이 원룸 5가구, 3층 원룸 5가구, 4층이 1.5룸 1가구, 이렇게 해서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임대료가 수익률을 결정하고 이 수익률이 매매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임대료가 500에 35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상의 경우에는 원룸이 500에 50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에는요, 500에 70에서 8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세연쌤이 보수적으로 1.5룸은 500에 70으로 잡고 각 코스별로 관리비는 10만 원씩 별도예요. 관리비만 해도 190만 원이죠. 19가구에서 나오는 총 보증금이 9,500만 원. 총 월세가요,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와, 910만 원입니다. 굉장히 월세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910만 원 월세 받는 다가구 건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요, 주차 3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1대, 2대, 주차선 3대까지 해서 3대 맞네요. 주차 대수 건축물 대장과 현황이 일치합니다. 딩동댕 통과입니다. 여기는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편함 보시면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네.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건물은 좋은데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나 또는 관리 업체가 좀 손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죠? 하지만 외관의 자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와, 이건 낙찰 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내부도 좋은데요. 이렇게 CCTV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하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등도 잘 켜집니다. 지하가 4가구이거든요.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4가구 맞고요. 여기가 보일러실이죠. 보일러실 한번 볼까요? 보일러실도 깨끗하죠? 네, 좋습니다. 와, 이런 타일 같은 거 보세요. 보통은요, 이 서울 다가구 건물, 준신축급 다가구 건물이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지 않고 보통 페인트 칠을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타일로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문도 깨끗하고요. 초인종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긴 하네요. 이 다가구 건물은 2019년 사용 승인일로 6년 차 된 건물입니다. 오,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꺼져 있어요. 그 다음 1층입니다. 1층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층은요, 사무소로 용도가 되어 있고요. 평면도에는 3개의 호수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와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호수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무소를 주택으로 좀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요게 평면도에는 3개로 되어 있는데 현황에는 4개로 지금 나눠져 있다. 괜찮느냐라고 담당자들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가 보일러실이죠? 물이 되게 빡빡한데요. 여기도 좀 쓰레기를 갖다 놓긴 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불은 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놨네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 전기 계량기가 있는데요. 계단 옆에 있어서 제가 키가 작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니까 102호, 103호 계량기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이것도 나사가 이렇게 풀려 있어서 제가 여기 꼽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단도 보시면 색깔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이런 데 먼지가 청소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먼지가 뽀얗게 이런 데도 좀 지저분하잖아요. 청소 깨끗이 하면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다가구가 될 텐데 이 물건은 제가 낙찰을 받아서 청소하면 깨끗이 하고 싶대요. 와. 그 다음 2층입니다. 자, 2층은 5가구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 마찬가지로 보일러실입니다. 짐들이 이렇게 많네요. 이사를 가시려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층도 올라와 봤습니다. 3층도 이제 5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가구. 네. 여기가 보일러실이 깨끗한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짐을 좀 갖다 놨네요. 네. 건물 상태는 너무 괜찮습니다. 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뿐이지 괜찮아요. 누수가 있거나 그런 흔적도 전혀 없고요. 이런 것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재질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3구층으로 올라오니까 일단 해가 너무 잘 들어요. 와, 너무 좋은데요? 보이시나요? 구축 건물들 보이시나요? 제가 나중에 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4층입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주방, 세탁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평면도상으로는 1.5룸으로 확인이 됩니다. 내부에 뭐 2룸이 되어 있는지 3룸이 되어 있는지는 안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걸어가야 하는 이 상황 좀 굉장히 숨이 찹니다. 이런 데도 보세요. 옥상도 허술하게 지어놓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세상에. 진심을 다해서 지어놓은 그런 건물이네요. 옥상인데요. 옥상도 뭐 짐을 갖다 놓거나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깨끗한데요. 쭉 보시면 여기는 아파트가 있고요. 빨간 벽돌 많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주변으로 해서요, 굉장히 재개발 호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다가구 건물의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6호선 독바위역하고 271m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초역세권이고요. 독바위역에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어디가 있나요? 연신내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신내역 몇 호선이죠? 3호선, 6호선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GTX A 노선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고 계신 건 아니시죠?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죠? 이 주변으로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빨간 벽돌 많이 보이시죠? 돈 냄새 납니다. 그죠? 이 주변으로 굉장히 재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의 여기 빼고 대부분이 재개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이미 관리 처분 인가난 거, 건축 심의난 거, 사업 시행 인가난 거, 그리고 설계 공모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다양한 입지 주변에 있는 이 다가구 건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이 정말 천지개벽할 그런 곳이고요. 거기에 신축 아파트들이 그곳에 들어선다면 굉장히 인프라 또한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그런 신축 아파트 시세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가구들이 갈 곳을 점점 잃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다가구 건물의 건물주가 된다면 그 수요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럼
그럼 이 물건의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권리 분석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해당 물건은요, 2019년도 11월 2일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MCI 대부가 말소기준 등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 등기를 포함하여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 같이 소멸되죠. 토지 등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위험한 가등기 가처분 전혀 없습니다.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임차인으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물건들 낙찰받으면 명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의 임차인이 전입일이 미상인 임차인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현재 매각물건 명세서에 203호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임차인이 주식회사 A플랜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식회사 A플랜의 대표가 임차인으로 지금 현재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전입일자가 미상입니다.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미상이고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지금 1,0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날짜로 나중에라도 확인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배당도 받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는 보증금 1,000만 원 그냥 내가 인수한다 생각하고 입찰에 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이 910만 원 월세 받는 6년차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엘리베이터도 있고 초역세권인 이 다가구 건물,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나 좋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수익률 분석 들어가기 전에 물건 정보 한번 다시 드릴게요. 해당 물건은 제가 신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61246번이고요. 서울 은평구 불광동 8-170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51평, 건물 면적이 130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21억 6,447만 9,100원으로 지금 올라와져 있는 물건이죠. 가구 수가 19가구나 되기 때문에 서울 다가구 물건 중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수익률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가격이요. 17억 3,158만 3천원이잖아요. 한번 유찰이 되고 나면. 그래서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률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찰가가 17억 3,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쵸? 취등록세 하고요.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 이전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전 비용이 6,928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낙찰금에서 우리 이전 비용을 더한 게 총투자금이죠. 총투자금이 18억 128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낙찰가의 80%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 금액이 13억 8,560만 원이고요. 5% 이율을 적용했을 때 한 달에 꼬박꼬박 대출 이자를 내야죠. 이 대출 이자 577만 원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총 투자금 18억 128만 원에서 대출받은 금액 있죠? 13억 8,560만 원이죠. 그 금액을 뺐더니 여러분들의 초기 투자금이 되는 거예요. 이 초기 투자금 얼마인가요? 4억 1,568만 원 정도의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보증금 9,500만 원을 회수했더니 여러분들 묶이는 순투자금이 되겠죠. 3억 2,068만 원 정도의 순투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910만 원 우리 월세 받죠? 여기에서 은행이자 577만 원을 뺐더니 순수익이 얼마이냐면 333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시세가 제가 20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번 유찰이 되고 17억 3천만 원 정도로 낙찰을 받는다면 시세 차익이 3억이고요. 거의 3억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따박따박 매달 여러분들 통장에 333만 원의 월세가 입금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다가구 건물이 지금 신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유찰이 되고 반드시 이 수익 분석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시고 입찰에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좋은 물건은 신권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빠르게 시세 조사를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금 마련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주변에 공실 여부라든지 주변의 임대료라든지 또 평당가, 매매가 이런 부분들 조사하시는 시간이 걸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신권 놓치지 말고 한번 유찰되고 내가 조사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또 운이 좋게도 어떤 경우에는 이 신권 금액 이상으로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서 신권에 들어가도 너무 괜찮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물건들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구 건물 옆에 보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있네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세연쌤, 그러면 이 물건의 장점 한번 정리해주세요. 장점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초역세권 다가구 건물이라는 거죠. 6호선 독바위역에서 271m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정거장만 가면은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 연신내요. 거기에다가 GTX A 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다가구 건물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2019년 사용 승인일로 6년차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준실축 건물이고요.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구 수가 19가구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가구 건물이죠. 네 번째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입지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임대료 상승과 수요가 더 풍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면적이요,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구역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이런 1인 가구들, 또 사회 초년생 분들, 이런 분들이 가실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월세 수요층들을 충분히 더 품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큰 도로가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되는 입지에 있어서 입지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이 5가지 장점으로 이세연쌤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물건의 단점도 있을까요? 단점이 없는 물건이 있을까요, 과연?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큰 도로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들어오는 그 길목이 좀 오르막이고요. 조금 좁다. 이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지만 이세연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크게 단점이 되는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아직 이렇게 20억 정도 하는 다가구 건물 도전하지 못하시고 아직은 소액이라서 아파트나 빌라 낙팔낙팔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이렇게 서울에 초역세권 20억 정도 되는 다가구 건물의 건물주가 되는 꿈, 목표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목표로 하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세연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산이라는 것이요,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크고 높죠. 하지만 멀리서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작고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실 때 너무 그 목표를 빠르게 내가 도달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조금 길고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크고 높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세연쌤과 함께 꾸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가구 건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목표 설정 정확하게 하셨나요? 이세연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의 목표를 향해 함께 지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안녕! 대표님 더우시죠? 엄청 덥다. 저 아까 월세 얘기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대표님은 왜 닉네임이 월세무늬콜이에요? 처음에 내가 이제 월세를 받았을 때 그 월세 입금이 아침에 된 거야. 네. 그래서 띵동 이런 소리가 나잖아.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월세 모닝콜이 됐어. 근데 지금은 월세 더 많이 받으시잖아요. 많이 받지. 네. 그거 많이 받으셔서 뭐 하세요? 떡 싸 먹어. 그런 거 왜?